안녕하십니까. 살림하는 남자 김정호입니다. 이 위에 있는 책으로 제가 사실 매일매일 동영상 하나씩 이렇게 올리려고 지금 맘먹고 어쨌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좀 안내 역할을 해드리려고 이제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지금 이 책이 이미 출간이 됐기 때문에 이 책 보시는 분들한테 좀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을 어떻게 보냐, 이제 어떤 내용이 중요하냐, 이제 이런 거 위주로 하고 있고요. 살림기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 별도로 책에서 수업하는 게 있으니까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근데 공부하는 방법과 중요한 포인트만 약간 다릅니다. 근데 공무원 시험 공부하실 분들은 이제 좀 세부적이고 디테일한 부분까지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처음부터 세부적이고 디테일하게 되면 공부를 하게 되면 기억이 잘 안 나죠. 문제는 그거예요. 어. 그래서 처음부터 내가 이 책을 다 기억할 거야, 나 머릿속에 다 집어넣을 거야 이렇게 보기보다는 이제 흐름 파악하고 이런 내용이 중요하구나, 또 이건 이렇게 공부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처음 책을 딱 잡으면 한 1시간 정도에 걸쳐서 이렇게 책 내용을 쭉 책장 넘기면서 보게 되는데 이제 그 과정을 제가 같이 함께 해드리는 겁니다. 임업 경영 성과를 계산하는 방법은 임업 소득, 임업 조소득, 임업 조수익, 임업 조수익,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임업 순수익,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여기 임업 소득, 임업 소득은 임업 조수익과에서 이제 임업 경영비를 뺀다. 그러면 그 임업 조수익이 이제 어떻게 되냐? 이제 이렇게 이제 계산을 또 다시 한번 해봐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용어 하나하나를 조금 신경 써서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이제 외우셔야 돼요. 이제 용어가 익숙하지 않으면 이 용어에 대한 내가 해석을 잘못하게 되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런 거를 하나하나의 공식으로 대해서 얘를 개별 격파를 하실 때도 이거를 그 용어를 하나하나 따져갖고 얘가 왜 공식이 이렇게 만들어졌지? 그러면 뭐가 더해지고 뭐가 빠지게 되지?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하신 다음에 외우면 얘는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암기부터 한다고 해서 제가 암기를 강조하니까 얘도 암기부터 하고 이렇게 해야지 하면 시간과 노력이 더 많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업 소득이란 임업으로 거둬지는 조수익, 전체 수익 대비해서 임업에서 들어가는 경영비. 그러니까 애초에 재무제표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원가, 원가 계산서, 손익 계산서, 재무 상태표. 그러니까 원가 계산서와 손익 계산서에 반영된 것,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떤 것들을 이제 비용으로 칠 거냐, 이제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의 단어들을 이해하시면 이제 조금 더 잘 외워집니다. 그래서 임업 순수익에서 이제 가족 임금 견적에 가족 임금을 돈을 안 준다고 해서 계산해서 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임업소득에서 가족임금 견적을 뺀 게 순수익이고 거기서 이제 임업 경영비란 요거 다 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하나 둘 이해를 하면서 이제 보시면 되고요. 시험에 종종 나오는 거는 임업소득 어떻게 계산하냐, 임업조수익 어떻게 계산하냐, 요 정도예요. 그리고 이제 뭐 다른 공식들도 나오긴 하지만 빈도는 저게 제일 많죠. 그리고 이제 임가소득은 임업소득, 농업소득, 농업이해소득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이제 합쳐질 수 있고요. 임업소득, 농업소득이 이제 별도로 이제 분류가 됐는데 그 외에 농업 외소득까지 합쳐서 임업소득의 주요 계산식 의존도, 자, 전체 소득에서 몇 프로, 이런 식으로 공식을 이해하면 억지로 외워야 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조수익이 뭐지? 이미 외우셨나요? 전체 수입입니다. 그죠? 전체 수입.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잘 외워집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헷갈리는 대목임에는 분명하죠. 그래서 이런 거는 내가 헷갈리는 부분을 노트에 정리해 놓고 어떻게 해요? 공신강성태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 있죠. 예, 직전에 본 사람 못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트가 필요한 거예요. 직전에 보려고. 직전에 보려고. 그래서 노트가 필요한 거니까 이런 부분이 노트가 필요한 거죠. 나머지 부분은 사실 노트 필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육림비에는 이제 구성요 노동비, 직접 재료비, 감가상각비, 지대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자, 감가상각의 개념, 원인, 계산 요소. 중요한 건 계산 요소죠. 계산 요소. 취득 원가, 잔존 가치, 추정 내용 연수, 감가상각 방법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자, 정액법, 자, 정률법. 근데 이 공식이 시험에 나오냐?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감가상각도 실무상 우리가 그 연말에 손익계산서 항목에 이제 얘를 올려야 된단 말이죠. 이제 비용으로 실제 돈이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재산이 이제 그만큼 빠져나간 걸로 기록을 해야 되는데 30% 이렇게 정하면 그거를 그냥 그 다음 해도 이렇게 정해요. 왜 30% 정했냐? 이 공식이 나와서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안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게 거꾸로 풀기 위해서 이제 억지로 실어 놓은 거죠. 뭐 1 마이너스 n 루트 취득 원가분의 잔존 가치 이런 식의 거는 억지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 시험이든 기사 시험이든 공이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로 나오니까 문제를 직접 풀어 보시고요. 이럴 때 정률법으로는 잘 안 나오고 이제 연수학계법이나 작업시간 비례법으로 나오는데 자, 10년 내용 연수가 10년이면 내용 연수의 합계 1서부터 10까지 다 더하면 얼마가 되죠? 55. 다 더해 보셔야 된다고요?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1 플러스 10 하면 얼마예요? 11. 2 플러스 9 하면 얼마예요? 11. 그럼 여기 어디까지 가요? 5 플러스 6은 얼마예요? 11. 이게 몇 개예요? 5개. 11 곱하기 5는 얼마예요? 55. 가우스가 영국 왕 앞에 가서 이거 계산하고 되게 너 이거 그거 어떻게 알았어? 이랬다잖아요. 그죠? 1서부터 100까지 합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나머지 50 플러스 51 하면 101이죠. 101. 50 곱해야 되겠죠? 얼마나 돼요? 5050? 자, 됐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뭐 이렇게 계산이 복잡하진 않아요. 공무원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런 암산 방법에 조금 익숙해지셔야 되니까 제가 한번 연습을 해드린 거고요. 공무원 시험에 계산기 못 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는 연수학계법, 작업시간 비례법 정도가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작업시간 비례법에 대한 연수 문제 이렇게 풀으면 되고 작업시간 비례법이나 생산량 비례법은요 결국 몇 프로가 되느냐 그거니까 똑같이 나옵니다. 손익분기점 분석 CVP 분석이죠. 코스트 볼륨 프로핏 어널리시스 비용의 또는 원가의 볼륨 부피를 계산해서 이익이 얼마 남는지 분석하는 거예요. 네, 이제 손익분기점 분석, 손익분기점의 분석 들어가기 전에 이제 수익은 뭐고 비용은 뭐냐? 사실 수익과 수익 요거는요 시험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이 항목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다른 항목들에 대한 이해도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자 미실현 수익과 실현 수익, 수익은 뭐고 수입은 뭐냐? 그렇게 해서 비용은 뭐고 지출은 뭐야? 요걸 이제 정의하는 측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이걸 들으시는 분들이 경영학과 학생들이라면 쉽게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만큼 배웠으니까, 시간 투자를 했으니까.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경영학과 가서 다시 배우실 거예요? 부기, 회계원리 다시 배우실 거예요? 중앙대 학생들이라면 되겠네요. 왜냐면 회계원리 대학에서 일단 3학점 무조건 교양 필수로 이수하게 하니까. 그래서 제가 손익계산서란 이런 거다. 그래서 이렇게 손익계산서는 수익과 비용을 이렇게 되고 남는 거는 당기순이익.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면 이쪽에 당기 순손실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실어놨고 손익계산서는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벌기의 손익계산 방법. 요거는 어쩌다 시험에 나올 수는 있겠지만 임업경영학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 정도까지는 조금 이해를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그냥 읽어보시고 요건 한번 좀 이해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익성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 총수익의 총비용인데 자, 총수익은 뭐냐면 판매량이 아니에요. 수익은 판매량이 아니야. 자, 판매가 됐으면 실현이익이 됐겠죠. 그러니까 생산하면 얘를 수익으로 잡아요. 생산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손익분기점 분석에서 판매량은 뭐예요? 생산량이 곧 판매량이 되는 거예요. 그 전제가 무조건 붙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전제가 왜 붙냐면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총 수익은 생산물 단가 곱하기 생산량. 판매량 아닌 거. 그냥 비용은 투입물의 단가와 투입량. 이게 원가 계산서 생산 제조 원가 명세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이제 비용이 되는 거죠. 그 제공품은 자 이제 그런 부분까지 다뤄봐야 되고 그 자본 순수익을 계산하는 방법, 수익성의 분석 방법은 자본 순이익이 얼마나 되냐 이제 이렇게 조수익하고 소득하고 이제 이게 원래 같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자본 이익률은 투하 자본 대비 자본 순이익이고 자본 회전율은 투하 자본액 대비 조수익이 되는 거죠. 돈이 얼마나 들어왔어? 그럼 이 자본금만큼 몇 바퀴 도는 거지? 1년에. 자본 회전 기간, 순수익률. 아무튼 요거는 그냥 공식 위치만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토지 순수익의 개념부터 해서 이렇게 보면 자, 생산량이란 생산 요소 투입량 대비 생산량 이게 이제 생산성이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이 약간 어려운 문제예요. 이목경영학 하시면서 아마 합격자, 불합격자를 가르는 건데 이 부분이 이제 몇 가지 이제 약어를 써서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평균 생산, 에버리지 프로덕트, 총 생산, 토탈 프로덕트, 한계 생산, 마지널 프로덕트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이거를 설명을 해놨는데 생산함수의 특성, 진한값으로 표시된 거 그리고 이제 이런 것 정도만 잘 알아놓으시면 돼요. 제가 뭐 다 일일이 설명을 했으면 좋겠지만 그거는 이제 지금 첫 단계에서는 그렇게 하시면 어렵겠죠. 그 손익분기점 분석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수익 분석 다 넣어놓고 나서 근데 이걸 분석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내가 얼마큼 생산하고 얼마큼 팔아야 되지 이제 이런 걸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자, 손익분기점 분석을 뭐라고 쓴다고요? CVP 분석, 코스트 볼륨을 분석하는데 어떻게 분석을 하냐면 자, 이 변동 비용과 고정 비용, 변동 비용과 고정 비용으로 코스트 볼륨을 구분하고 자, 이 그림이 약간 문제가 있네요. 이 화살표가 여기까지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래서 총 비용은 변동 비용과 고정 비용의 합이다. 그리고 총 수익은 총 생산량하고 같다. 자, 이제 이런 전제 조건을 가지고 이제 정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그림은 약간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책 그 정호표에는 실어야 될 것 같아요. 정호표 아니에요. 정호는 제 이름이에요. 자, 이런 거가 사실 개념도를 그리고 제대로 전달이 잘 되고 점검이 돼야 되는데 제가 전문 강사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경영학만 수업해가지고 밥 먹고 못 사니까 저는 산림기술사 사무소를 해서 밥 먹고 사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책을 쓴다고 쓰긴 썼는데 이제 교정 보면서 제가 드린 그림에 잘못되진 않았겠죠. 뭐 간혹 뭐 저도 잘못 드릴 때가 있어요. 사람이니까. 이제 이런 그림이 조금 잘못됐는데 이해하고 봐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 전제 조건이 가끔 시험에 나오고요. 이거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분된다. 그죠? 판매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왜냐면 일자로 똑같으니까. 고정비용은 이렇게, 변동비용은 이렇게. 그 생산 능률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전제 조건이 있고요. 손익분기점 분석 방법은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예요.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인데 내 이익의 규모를 얼마로 결정해야 돼. 이거죠. 그래서 2단계로 사업 계획을 하면 돈이 안 남죠. 공익 사업이나 이렇게 하는 거고 개인 사업은 이렇게 못 합니다. 수식으로 이렇게 나타낸 거고 이제 변동사항을 공식으로 나타낸 거예요. 여기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요거까지 쓰실 필요 없어요. 기술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요 공식까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여기 이제 공무원 공부하시는 분들이니까 그 정도로 하시고 시험 문제는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좀 복잡해 보이지만 이제 몇 가지 전제 조건만 맞으면 이제 문제 없이 풀 수가 있죠. 손익분기점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에서 생산량과 총수익 총비용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총비용은 고정비용과 변동비용의 합계다. 됐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전제 조건을 거꾸로 들이대서 그 다음에 여기 제재소를 운영하는 유한회사 지림의 제재목 판매 단가, 손익분기점의 매출량, 매출액, 목표이익의 달성량, 매출액. 그러면 그래프 이렇게 그리고 고정비용, 변동비용, 요 손익분기점, 총수익 곡선 그리게 되면 이게 손익분기점인데 내가 목표이익 얼마 낼 거냐, 손익분기점에서 얘는 얼마냐, 이렇게 됐을 때 얘는 얼마냐, 이거 계산하실 수 있겠죠. 이런 문제입니다. 공식으로 써놨는데 굳이 이 공식 안 해오셔도 돼요. 밑에 이해하시면 돼요. 공원이익과 이제 한계이익, 공원이익률 이런 단어들은 이제 7급 정도 공부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하셔야 돼요. 9급 단위에서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여기까지. 또 사실 그 9급에서 여기까지 내는 거는 오버예요. 7급에서 여기까지 내면 정상이라고 보여져요. 근데 공이 7급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임업 경영학만 공부해서는 사실 이 공원이익이나 한계이익, 공원이익률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은 정확하게 잡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7급 정도에서 출제가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산림 투자 결정은 내가 이 산림 사업을 해야 돼 말아야 돼. 근데 의사결정자가 개인 기업이거나 공무원이거나 국가 예산을 써서 하는 거나 이럴 때 투자 결정은 달라요. 그래서 얘를 이제 자본 예산 또는 캐피탈 버칭이라고 하고요. 경제 분석과 재무 분석이 여기 7급의 시험 문제에 나왔었나? 한번 나왔었어요. 이 차이가 뭐지? 하고 이제 공무원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사실 개별 기업 차원이냐 아니면 국가 경제 차원이냐 경제랑 약간 규모가 큰데 사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사경제는 없나요? 이런 면에서 보면 사실 출전이 어디냐 뭐 이런 것까지 따져서 봐야 되는데 뭐 그냥 요 정도 차원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개별 기업, 국가 경제 이런 차원에서 투자 효율을 측정하는 방법은 회수기간법, 투자이익률법, 그다음에 수년제가치법, 내부투자 수익률법, 수익비용률법 이게 있는데 그 수익비용률법을 시간 가치를 계산한 거냐 안 한 거냐 이렇게 이제 물을 때 애매해요. 왜냐하면 수익비용률이라는 거를 공식을 어떻게 잡아서 현재가에 대해서 수익비용률을 계산한 거냐 아니면 그러니까 수익과 비용에 대한 그냥 비율만 계산한 거냐. 현재 가치로 계산했다면 그게 시간 가치를 반영한 거죠. 그러니까 현재 100원이면 5년 뒤에 5% 이자 후에 하에 얼마냐? 1.05에 5년 뒤 그러면 얼마 나오겠죠. 현재 얘는 미래 가치가 되겠죠. 프레젠트 밸류. 얘는 퓨처 밸류가 될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과거로 가면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이 가능하고 이런 이제 요게 들어갔냐 아니면 여기에다가 1.05에 5승분의 1 요게 들어갔냐 이걸 이렇게 부르면 뭐라고 불렀어요? 호가계수 이렇게 부르면 정가계수. 자 이런 요게 들어가야지 돼요. 그래야 이제 시간 가치를 반영한 거죠. 금전의 현재 가치. 그래서 이 수익 비용률로 계산할 거냐 수익 비용 비로 계산할 거냐 얘는 시간 가치 반영한 거죠. 이건 반영 안 한 거죠. 근데 이런 그 구체적으로 뭘 묻는 거지 이거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뭉도 분석은 한 단위 변할 때 얘가 어떻게 변하지 이걸 측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좀 낯선 단어니까 어떻게 해요? 공무원 시험에 출제될 만하지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요 단원이 어디까지였냐면 다음 단원까지 제목까지 한번 볼까요? 지위 이제 산림 측정이네요. 다음 단원이. 그래서 요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 이게 10회차 수업이죠. 이제 11회차에서 산림 측정 이 부분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